안녕하십니까. 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4일 새벽 4시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채권 추심 계약서에 대해서 2편 제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 팀장이 2021년 1월 달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채권 추심회사 즉 신용정보회사에서 김 팀장은 이제 현재 2021년 2월 4일 현재 고려신용정보 전국 채권 추심 팀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3억 6천인가 3억 7천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2021년 1월 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유튜브와 블로그를 보고 김 팀장에게 직접 연락 준 우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 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방송은 제가 나름대로 이제 방송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잘할까 뭐 이렇게 고민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저는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기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삼무 방송이라고 일단 좀 칭하고 싶습니다. 좀 약간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삼무는 뭐냐면은 편집, 거짓, 대본이 없는 방송이고요. 그리고 3유는 뭐냐면은 세 가지 있는 거는 법과 원칙 그리고 계약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떤 가벌관계라든지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들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변칙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모든 것은 자기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법과 원칙, 계약서대로 따르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무는 제가 이제 세 가지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편집은 저는 뭐 거의 편집은 뭐 풀과 가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최대한 편집 없이 하고 그리고 거짓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거짓 없이 하려고 해도 또 사람이 하다는 일이니까 뭐 조금 이렇게 가장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큰 의도는 아니니까 우리 구독자님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본, 뭐 저는 대본은 아예 100% 저는 대본 없이 합니다. 네, 제가 대본을 적을 실력도 안 되고 그냥 있는 대로 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 방송에 약간 중복된 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채권 추심 방송, 제가 이제 김 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가 일과 일상이 있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그 채권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저는 일과 일상이 있는 방송인데 요즘 일상적인 부분도 제가 또 가끔씩 올리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냥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채권 추심 계약서 이제 일반 신용정보회사는 이제 신용정보회사, 채권 추심회사, 채권 추심업체, 뭐 신용정보사 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계약서는 좀 비슷하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2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제 유튜브하고 블로그 뭐 제가 이렇게 뭐 편집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일어났는데 저 지금 또 새벽 4시거든요. 보통 요즘에 새벽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하다 보면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또 방송 드리고 하기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많은 구독자님이나 또 채권자분께서 또 김 팀장님께 사건 의뢰를 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에 빌려서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데, 팀장님 저 금액이 좀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팀장님 좀 이렇게 저기 좀 금액 높은 걸 아닌데, 우리 구독자님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외라고. 예, 예외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나 유튜브 보고 많은 고객분들이 상담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그 고려 신용정보에 제가 2004년도에 입사해서 2006년도에 제2회차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하고 지금 오늘 시간 2021년 2월 4일 목요일까지 전국 추심 고려신용정보는 영업 파트와 그리고 추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추심팀장 채무자 조사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채무자를 만나서 방문 추심해서 돈을 주시오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는 추심팀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심팀장을 제가 하고 있지만, 제가 김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 제가 영업도 합니다. 예, 이런 이유로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채권들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채권도 지금 분량도 제가 있지만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렇지만, 근데 제 블로그나 유튜브는 특히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채권은 제가 다 예외입니다. 예외고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팀장님 저 구독자입니다 하면은 상황에 따라 보통 채무자 조사비 선불 말이 많잖아요. 저희 상황에 따라 제가 프리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채권 추심 팀장으로 있어서 그렇고, 혹시 제가 이제 여기 한 20년 가까이 고려신용정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직접 이 채권 추심 일을 뭐 할 수 있는 위치에 되면은 또 밑에 이제 직원들도 두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 이름 모르니까. 또 그럴 때는 또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안 하더라도 채권을 훌륭한 직원들한테 이제 이렇게 부담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채권 추심 행위를 하게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채권 추심 팀장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제 구독자분 채권은 제가 다 직접 돈을 받고 그런 행위를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상담해서 크게 실익이 없는 것은 어떤 방법론을 이제 시효 부분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 예외니까 편안하게 언제든지 항상 김 팀장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그 나름 제가 이 신용정보회사 중 고려신용정보라는 채권 주식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기술은 꼭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물 한 잔 마실게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녹차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참여할 때는 방송 울림증이 또 많았는데, 예, 지금 방송하는 것도 여전히 똑같아요. 예, 똑같이 울림증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자연스럽게 하도록 많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계약서는 제가 이제 문구나 이런 거 바꾸면 안 되잖아요. 있는 대로 읽어 드릴게요. 요거를 계속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있는 대로 읽어 드리면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10조까지 설명했고, 자, 11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 11조, 채권 추심 업무의 중단, 어른 여기서 신용정보회사 여기 말을 합니다. 채권 추심회사. 어른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채권자죠. 사전 통지한 후 채권 추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갑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 우편, 이메일 등의 발송으로 가름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신용정보회사가 이런 것에 해당되면은 휴대폰 문자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이렇게
채권 추심 업무 중단, 그러니까 종결. 신용정보회사가 더 이상 이 사건을 못 맡겠습니다 하면서 종결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각호 보겠습니다. 1. 채무 면제, 원인 무효, 패소 확정, 소멸 시의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이것은 채권 채무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소송했는데 원고 채권자가 졌을 때, 그리고 시효 완성된 채권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있었지만 그 채권을 받지 않거나 판결문이 없어서 뭐 상거래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약속어음 3년, 약속어음 중에서 일람출금어음에는 4년입니다. 그리고 금전소비자 10년, 그렇게 시효가 지난 채권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 말이고.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즉 신용정보회사 담당자가 이제 한 3일에서 5영일 정도 있다 계약하고 채무자에게 전화나 방문 추심이나 이제 접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내 이 돈 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가 생겨요. 가끔. 그러면은 우리 원인 서류로 이제 말씀드려도 실제적으로 없다면 채권자는 이야기를 사장님, 저 김 팀장입니다. 채무자가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줄 게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면 채권자가 그 입장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을 게 있으면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했고, 3.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채무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이 됐을 거 아닙니까? 보통 상속하면은 이제 상속받는 분들이 이제 뭐 한정성이나 상속 포기를 안 하면은 상속이 되는데, 근데 상속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4. 법원의 금지, 중지명령,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파산 면책결정 등 관련 법규에 정하는 제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회생과 파산은 이제 더 이상 추심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많은 말이 있는데, 요즘에 회생이나 이런 걸로 이제 엄격하게 봐요. 그리고 회생을 만약에 채무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 이제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생이 들어가고 우리가 관계인이 열람봉사할 수 있는데, 요때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하면은 실제 회생 부분에서 우리 채권이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따로 다루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5.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말 그대로입니다. 6. 법인 채무자의 폐업, 파산 또는 청산 상태로 인해 사실상 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 추심 당담자가 판단해서 추심 실익이 없을 때는 종결할 수 있습니다. 7. 채무자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을의 관련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이제 을의 관련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을이란 것은 여기에 신용정보회사가 이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런 상황이고. 8. 그 밖에 채권 추심 업무 수행 결과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고 변제 의지가 희박하여 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 실익이 없을 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12조 비용 부담. 1.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 서비스 등과 같이 갑의 별도 요청에 소요되는 서비스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신용불량등재, 채무불이행 정보 동일한 말인데, 이게 요청해서 이제 비용, 신용정보회사에서 이제 보통 계약했을 때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크레더블은 그냥 무료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이스 신용불량등재나 이런 거는 한 2만원, 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채권과 관련한 소송,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이나 공탁, 경매 등의 법적 조치는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서 법 진행을 하는데, 우리 특히 고려신용정보는 우리 제휴법무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 저렴하고 신속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 중에서 신용정보에서 사건을 위임하기 전에 본인이 본인이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고려신용정보 제휴법무사를 통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자, 제13조 추심 성공 수수료. 1. 을이 변제금을 수령하거나
제1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유임 을에서에 기재된 추심성공 수수료 부가세 별도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 계약서에 있는데 추심성공 수수료가 20%면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 계약을 했다 하면은 3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이 부분은 오해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이 갑은 전환과 관련하여 변제 1도는 제10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추심성공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 채권자가 만약에 직접 만약에 추심을 채무자한테 돈을 받으면은 3년 이내에 신용정보회사에 그 수수료를 추심성공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 갑은 추심성공 수수료를 반드시 을 명의의 법인계좌를 입금하여야 하며 현금, 수표 등의 교부 또는 을 명의의 법인계좌 외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위 수수료의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갑 채권자는 예를 들어서 저는 고려신용정보니까 고려신용정보 법인계좌가 있습니다. 추심성공 수수료는 꼭 법인계좌로 입금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14조 신용조사 제14조 신용조사 1. 채무자의 변제 능력 판단을 위해 신용조사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신용조사 의뢰 시 신용조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여 유임 의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 요거는 신용조사, 채무자 신용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 팀장에게 사건을 직접 제한테 의뢰 전화가 오고 그리고 제 김 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 한해서는 제가 사항에 따라 무료로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제 댓글에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말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3. 을은 신용조사 수수료를 지급받은 이길 신용조사에 착수하며 신용조사 완료 후 갑에게 신용정보 조사 해보수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신용정보 조사 해보수 교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3. 을이 신용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갑은 지급한 신용조사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이 계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로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2. 갑이 위임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을의 대표이사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의 대표이사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해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의 기책 사유로 인해 대표이사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날로부터 7일 후에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을이 이 계약에 위반하여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한 경우 2. 을에 대한 감독기관의 채권 추심 업무 또는 신용조사 업무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3. 을에 대한 파산 또는 해생 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관련 법규의 제한 등으로 인해 을의 채권 추심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을이 갑으로부터 유인받은 채권을 추심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 책임을 부담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6. 을이 채권 추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유임한 경우 7. 을이 1년 이상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채무자의 행방불명 또는 주민등록 말소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추심 활동에 의해 해수 가능성 입증, 채무자의 재산 발견, 채무자의 서면 약속, 분납 이행 등 채권에 대하여는 갑은 을에게 제13조에 정한 추심 성공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채권자에 따라서는 극히 드뭅니다. 추심 당담자가 제가 채권 추심원은 제가 추심 당담자가 채무자를 직접 만나서 서면 약속도 하고 분납
매달 얼마씩 입금하겠다, 뭐 언제 입금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수수료가 아까워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는 분이 계십니다. 못 믿으시겠죠. 근데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제가 특히 채권 추심 일을 하다 보니까 알았고요. 뭐 20년 가까이 일하다 보니까 정말 아주 극소수의 채권자분이지만 이런 분도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상황에서는 갑 채권자가 이렇게 종결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죠. 이건 당연한 거죠. 이게 주심 담당자가 어쨌든 신용정보에서 사건을 위임했으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돈을 떠나서 신의성실 서로 간에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채권자하고 주심 담당자 사이가. 정말 100% 믿지 않으면 채권 회수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주심 담당자도 자기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특히 경영과 연륜이 있을수록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자기 실력대로 마음껏 발휘를 해야 되는데 채권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인해 가지고 실력 발휘가 안 되면 주심 회수율은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자와 주심 담당자의 신뢰관계 참고하시고요. 갑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을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이 실질적이고 정당한 채권 추심 업무 수행을 하였음에도 해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정산하여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꼭 참고하세요. 갑이 제3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지로 간주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정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부동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김 팀장입니다. 채무자 부동산이 나왔네요. 요거 재보험사 통해서 진행할까요? 하면 어떤 채권자는 부동산이 나왔으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연락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계약서 읽겠습니다. 제16조 추가 위임 1. 이 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위임받는 채권 추심 업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한다. 2. 전항의 경우 추가로 위임받는 계약은 위임을에서 작성으로 한다. 제17조 중복 추심 위임 금지.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임한 채권에 대하여 제3자와 이중으로 채권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쪽 신용정보 또 저쪽 변호사 위임 또 법무법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군데만 위임하셔야 돼요. 2. 만약 을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심 위임 계약을 해지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제13조에서 정한 추심 성공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18조 비밀 유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에 정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에 대한 일체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에 관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채권 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채권자하고 채권 추심 담당자 사이는 정말 친밀해야 됩니다. 예, 뭐가지 칼이더라도 서로 간에 지킬 거는 지켜주고 그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예, 제가 20년 가까이 채권 추심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떳떳하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 올리고 하는 이유는 제가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채권 추심 업무를 떳떳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도 당당하게 하는 거고요. 자, 제19조 지연 손해금. 이 계약에 따라 갑 또는 을이 부담하는 금전 지급 의무에 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 그 지연
지연 손해율은 연 15%로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책임 1. 각과 을은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2.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지연 또는 업무 수행 불능. 2. 상대방의 기책 사유로 인한 경우. 제21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등 각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만약 해수 중 해수 가능한 채권을 양도할 경우 즉시 제13조에서 정한 추심 성공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받은 제3자와 을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간할부분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이 계약이 체결된 을의 영업지점 소재지의 간할 부분으로 한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채권자분께서 신용정보회사하고 계약을 이제 하면은 우리 고려신용정보는 계약서에 시리얼 넘버가 다 있습니다. 즉 계약서 한 부 한 부가 다 시리얼 넘버가 이제 수표같이 시리얼 넘버 지키기 때문에 계약하는 동시에 신용정보회사와 우리 채권자 사이는 이 계약서에 관한 그 사항을 지키면서 서로 신의성실하게 계약을 했으니까 정당하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래서 뭐 계약 도중에 채권자에 따라서는 내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뭐 수수료를 못 준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예,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계약을 했으니까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주심회사 저는 고려신용정보 채권 주심 회사의 그 법인 계좌, 그죠? 예를 들어서 개인 통장 뭐 담당 주심 통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고려신용정보 법인 계좌를 입금하시면은 예, 정확하게 수수료 정산이 된다는 부분.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지키고 지킬 거를 지키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채권자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좀 더 이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계약서나 상황이나 이런 것을 김 팀장 채권 주심 상담소 쪽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있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듣고 안 되시면은 좀 이렇게 한 몇 번 정도 반복하시면은 계약에 대한 숙지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선 제 김 팀장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의뢰를 하시고 상담도 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김 팀장은 고려신용정보 영업 직원이 아니라 채권 추심 팀장입니다. 즉 영업만 하는 계약 직원이 아니고요. 제가 직접 채무자 조사, 직접 방문 추심해서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오는 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추심 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죠. 즉 뭐냐 하면은 채권 횟수의 목표가 있습니다. 선불 조사를 제가 받고 뭐 조사비 뭐 33만 원, 55만 원 뭐 이렇게 받고 하는 그게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구독자에 한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사비는 면제해 드릴 수 있다는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차후에 그리고 저번에 제 유튜브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월달 제가 마무리는 한 횟수율 한 3,700, 한 4억 가까이 횟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예, 그런데 앞으로 그건 또 유튜브하고 블로그로 인해서 제가 계약한 사건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횟수율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제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뭐 일은 오래 하시고 국가공인 자격증도 2006년부터
따셨는데 회수는 좀 잘하세요? 이런 분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실 때 너무 이렇게 삐죽삐딱이 안 하셔도 돼요. 김 팀장도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설한 이유는 PR이죠. Pro Relation. 제 PR을 해서 좋은 채권자를 저는 만나기 위함인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채권 추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신용관리사, 저는 국가공인 신용관리사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국가공인 신용관리사로서 어떤 신용정보회사나 이쪽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 제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명의식이라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업을 굉장히 보람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채권 주심일을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 85까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 건강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이런 뭐 앞으로 20년 30년 제가 계속 할 생각이고요. 이 유튜브도 제가 계속 할 생각이니까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김 팀장은 이제 상거래 채권, 뭐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채권은 주로 하지만 이런 개인 채권도 제가 뭐 보통 1억 이하는 잘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단 우리 유튜브 김 팀장 채권 주장 구독자에 한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제 일같이 그렇게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김 팀장 연락처는 유튜브 채널 대문에도 있고요. 제 블로그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 메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매일 이렇게 보통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블로그 작성도 하고 나름 또 공부하는 게 좀 있습니다. 뭐 공부를 좀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아침에 이 태양이 뜨잖아요. 매일 아침에 이렇게 리셋되게 태양이 뜨는 걸 보면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한 5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매일 아침에 태양 뜨는 데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래요. 나이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김 팀장이 찾아뵙고요. 참조하십시오. 자, 김 팀장은 그만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채권자의 좋은 주심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김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화이팅!